여기는 아침이시라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미국은 아침이고요. 네. 아, 제가 오는 중에 저쪽 행정부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 형님 전화 통화를 했는데 행정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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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에 이 당선되는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네. 이 실속 있는 분이 돼서 취임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취임식 준비가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취임식을 되게 간소하게 할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간소하게 아주 간소하게. 예. 이게 좋은 말씀이시네요. 제 딸이 모든 예. 후보 공약을 전부 읽어본 결과 윤홍 씨 후보의 공약이 정말 좋은 나라 만들 것 같다고 하네요. 예, 예. 단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고. 예. 디테일은 여러분이 채워주십시오. 저희는 항상 함께 만들어갑니다. 예. 예. 그래도 그 뼈대가 좋죠. 그 방향성으로 가면요, 국민들과 함께 아주 멋진 작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안목이 높으시네요. 예, 안목이 높으시네요. 예. 청와대에서 공중파로 해주세요. 예, 저희가 청와대 보내주시기만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청와대를 아주 새로 리모델링하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또 이런 방송도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문학 강의 들으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정책 관련 또 소통하는 강의 이것도 들으시면 일주일이 바쁠 것 같습니다. 예. 당선되시면 양심이 답에서 필독서로 선정. 예, 예.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제가 책 내면 13년간 출판사하고 작가로서 책 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한 번씩 그 김영옥 선생님 같은 경우 방송 타면 코너를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그 기존에 낸 책 쌓아놓고 파는 거.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교보나 용품 문고 이런 대형 서점에서 윤홍식, 양심맨 윤홍식 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 낸 한 열 몇 권 돼요, 제 책이. 이야. 그거 이렇게 코너 하나에 모아놓고 파는 거 한번 구경해보는 게 제 출판인이자 작가로서 원입니다. 예. 그걸 세트로 선물하면 참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인부터 하시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이런 게 온 국민하고 이런 정말 짧다, 그래서 재밌다 이런 느낌 가지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나오면 참 재밌겠죠. 예. 네. 예. 어제 그 부인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SBS 오바마 대통령 예. 관련해서 방송이 나오던데 거기서 또 굉장히 자주 이 언급이 된 단어가 소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 역대 다른 대통령과 다르게 굉장히 친숙하게 이 미국 국민들한테 다가서고 미국 국민들도 이 거부감을 거의 안 갖고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에 주눅들지 않고 서로 자유롭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문화 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희도 잘할 수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오니까 확실히 그 이제 열린 마인드, 예. 그 잘하시더라고요. 반대 의견을 들으면서도 또 취할 건 취하는 그런 정신. 결국 뭐 우리가 늘 주장했던 그런 게 답이죠. 서로. 자명하면 따르는, 자명한 주장을 펴고 네. 또 상대방 의견이 자명할 때는 나의 반대 파가 주장한 의견이라도 흔쾌히 취할 수 있는. 네. 그게 제일 그 큰 덕목 같아요. 그런 그러게요. 면에서. 미국도 그래도 그런 대통령을 또 이렇게 뒀다는 게 참 뿌듯하신 것 같더라고요. 국민들도 자랑스러워하는 거. 네. 일종의 격세지감 많이 느끼시긴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합니까? 다음에 또 트럼프. 이 프랑스 최연소 대통령 당선 이슈가 한 네. 일주일 열흘 전에만 나왔어도 예. 저희가 참 더 적극적인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텐데. 예. 두 번 얘기해 주셨네요. 공교육에 도덕 과목처럼 양심 과목이 들어가서 양심 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꼭 해야죠. 얘기했나요? 예. 공교육의 제일 본질이 될 겁니다. 양심. 잘 아시겠죠? 양심 과목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그런 과목이 아니고 그냥 삶의 가장 본질.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양심이.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강의 중에 보시면 뭐 메타인지라는 강의도 나오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착해지자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한 사람 되자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는 거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성교육하자고 할 때 그 제일 반대하는 의견들이 진보적인 분들도 반대하시는 게 노예도덕 주입하려고 할까봐 인성교육 한다면서 충효 뭐 아무튼 윗사람 말 잘 들어라 기득권 말 잘 들어라 조선시대 때부터 이런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성교육 말만 나와도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되는데 진짜 인성교육은 그런 노예 정신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득권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전쟁 난다 그러면 또 쫄아가지고 네. 기득권 찍어주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게 또 인성교육이 아니고요. 비판적인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권자고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자신의 양심만 따르는 예, 그런 국민들 만드는 게 인성교육이죠. 네. 이건 저희라야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요 아주 이런 인성교육 제일 자부할 수 있는 단체가 저희 홍익학당이고요. 홍익학당의 이런 교육 방법을 이용해서 예, 온 국민한테 보급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저희 홍익당입니다. 예예. 꼰대구나 안 됩니다. 예. 제일 싫어요. 이거. 아니 원래 회사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험하셔서 알겠지만 요만한 작은 거 하나 들고 와서 우기는 사람 제일 싫잖아요 회의 때. 네. 정말 싫죠. 그러니까 정확한 사람들을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요. 네. 예. 아까 시작 전에 오늘 좀 산불 때문에 아, 예. 고생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서 좀 또 돌아가신 분들 오늘 또 돌아가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뭐 미력 하나만 또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네. 또 명복을 빌고요. 저희 또 그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산불 때문에 돌아가신 분하고 또 지금 그냥 집이 눈앞에서 활활 타버려서 아무것도 몸만 빠져나오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와서 그냥 다 그 재산도 타버리고 다 이 추억도 타버리고 해서 네. 당장 어린아이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준우만한 아이 뭐 더 어린 아이 같은데 그 당장 뭐 어떻게 할 네. 기적이나 이런 거 하나도 못 가지고 나오시는 분 사연도 봤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제 저희가 꼭 어떻게 도와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방법을 찾으셔서 일단 우리가 가능한 선에서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 나온 방식으로 최대한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혹시 이제 도와드리기 좋은 그런 네. 예, 방식을 알면 예, 네. 저희가 꼭 저희 단카페나 이런 데 올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도 문자가 안 왔다는 분이 있는 거예요. 재난 예. 더위 할 때는 잘 오는데 지진이 이렇게 급한 거 할 때는 또 안 온다고 하니까. 네. 대부분은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정작 필요할 때 몇 개가 실수가 나도 예, 큰 욕을 그렇죠. 먹게 예, 되니까 그렇죠. 좀 더 아마 이제 만약 고의나 좀 부실한 부분이 아니라 성의껏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네. 좋습니다. 근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도 어려서 저희 마을의 산불을 저는 목격을 했는데 예. 이 불이 정말 무서운 게 이게 저희 집에서 요리할 때 켜는 그런 가스레인지 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정신이 이 몸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예. 체험을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강릉 삼척 쪽에 불이 났는데 거기 계신 분들 정말 지금 정신적으로 힘드실 겁니다. 예. 이런 제가 자료나 이런 거 보니까 도로에서도 막 산불이 이렇게 언제 닥칠지 몰라서 네. 두려워하는 그런 자료도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이 불이. 예. 그 보니까 이런 건 솔직히 우리가 어제 말했던 인공지능이라든지 시스템 화전을 많이 시켜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말씀대로 급해졌을 때 그렇게 체계적으로 못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네. 예. 근데 우리가 늘 그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인 그걸 거예요. 능숙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야 국민들이 신뢰할 텐데 예. 큰 건에서 자꾸 이렇게 구멍이 나니까 재난에 관한 어떤 시스템 부족하지 않나, 대책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또 이번에 또 그런 대선 후보분들도 많이 이렇게 그런 걸 지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토론회 때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이나 전쟁 같은 게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게 이제 정부를 믿을만 하다라는 거가 그 시스템 체계가 믿을만 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실수가 있더라도 9개가 잘 대처가 되면 예.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길 텐데 지금 최근 몇 년간의 정부, 몇 대의 정부에서 좀 실수가 많고 그 잘한 것이 그만큼 부각이 안 된 점도 있겠지만 큰 실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당연하게 양심적으로 볼 때도 이 신뢰가 덜 가면 사고가 더 크게 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악순환이고 앞으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양심이 제일 문제고 양심적이다라는 인식, 이미지, 신뢰할 만하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여러 잡다한 공약보다도 가장 우선이라는 거를 그 정권을 잡으실 분들이 꼭 인지를 하시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잡다한 그런 것들 공약이 지금 나한테 얼마를 주겠다라는 욕심을 만족을 해주는 부분이 네.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고 정부를 좀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질문 많이 주십니다. 예. 예. 유튜브 질문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까? 예, 중국과 일본 주변국에서 독립국가로 우리가 존속하려면 우리나라도 자체 핵무장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저렇게 핵무장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게 이제 진짜로 자명한지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전문가들과 뭐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저희 나라 국익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런 핵무장까지 고려해서 다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열어놓고 네, 검토하되 그 득실을 따져봐야죠. 제일 자명한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되 이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은 최소화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고정관념인 경우가 많죠. 뭔 안 돼, 뭘 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이 강대국들이 되게 또 무섭게 상황이 또 변해가고 있고요. 다들 극우화돼가고 있습니다. 네. 신기해요. 전 세계가 제가 이 강의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사회가 험악할수록 약육강식주의, 좀 금수 같은 이 마인드, 본능에 충실한 마인드가 더 횡행하고 나보다 약자를 잡아먹고 착취하고 일어서려는 그런 본능이 꿈틀대고 그게 실제 사회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극우화돼가고 있다. 지금 삶이 힘들어질수록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약자는 짓밟고 올라가려는 우리의 생존만 도모하려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집니다. 우리까지 그럴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양심 지키며 살아남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연구해야 되니까 온갖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예. 예. 있죠? 동성애 문제도 연구하고 계시고요. 예. 공무원 수를 늘려 예. 직업난을 해결하는 문재인 예. 후보의 공약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근데 얘기했죠. 예. 지금 공공근로 개념을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이 나라의 좀 공익적 가치를 많이 창조하는 사람들을 지금 공공근로 그 용어가 좀 이미 어떤 정해진 이미지가 있으니까 예. 공적인 근로, 홍익근로라고 불러서 좀 공무의 영역을 많이 넓혀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려면 그 전에 양심 문화가 보급되면서 양심적인 게 가치 있는 거고 이게 실제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준 만큼 사회에서 적당한 페이를 주자, 대가를 지불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착돼야 이게 문제가 없이 자명하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비판받는 부분도 많고 사실은 국민의 봉사자라기보다는 또 이 국민의 눈먼 돈을 뭔가 그렇죠. 착취해 간다는 그런 비판도 많고 의혹도 많은데 단순히 여기서 공무원 수를 늘려서 그 직장이 양질의 직장으로 보이지도 않으면서 또 공무원 수만 늘려나가는 방식 혹시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되면요 국민들이 못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요 이 사회에 또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공무원 수를 늘려나가는 방식 자체는 또 좋은 어떤 방식일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에 공무원의 그 재이치 찾기, 국민의 봉사자로서 거듭나기가 먼저 돼야 되고, 그런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직업으로서 평가받는, 그리고 그게 그 자체가 이미 양질의 일자리라는 평가를 받게 하는 그런 문화교체죠. 예. 문화적 어떤 이 변혁이 먼저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자부한다. 네. 단순히 공무원 숫자 늘려 해결할 일은 아니고, 그 자리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참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와도 이런 일은 인간이 정말 해야 될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주시시키면서 이 사회가 그런 일자리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보면서 그 공약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적인 분야의 공무원 수는 좀 어차피 앞으로 전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좀 줄어나가고, 아까 말대로 보육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꼭 필요한 부분, 치안, 예. 이 문화예술 쪽 이런 영역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쪽은 좀 늘려나가는 걸로 하는데 81만 명이라고 딱 하니까 눈에는 딱 와닿긴 하는데, 예. 그 약속 때문에 솔직히 제가 토론회 때 되게 재미가 없었던 게 예. 그거 재원 얘기 계속 물어보느라고 정말 다른 얘기를 못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렇죠. 재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 문화의 변혁입니다. 문화 교체. 어차피 시장에서 그동안 나는 시장에서 어떤 이윤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 취직을 했다, 기업 활동을 했다라고 할 때요. 시장에서 적정한 어떤 페이를 지급받고 이윤을 얻으려면요. 그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기여한 만큼 이윤을 얻는 겁니다. 즉,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활동이라는 것마저도 다른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나 재화의 만족을 주면서 이윤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더더구나 공무원은요, 그런 기업들보다 더 공익적인 가치가 강조돼야 되는 분야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적정한 페이를 이 사회에서 지급받는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포함해서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반드시 받아야 옳고, 특히 공무원은 이 사회 국민 모두를 위한 봉사를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이 생계를 해결하는 그런 직업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요.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하면서 재원으로만 단순히 접근해 간다면요. 이 구시대 문화 속에서 어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절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확실하지 아시지 않겠어요? 양심적인 공무원이 늘어난다면 그 반대할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100만 명이든 200만 명이든. 근데 이제 그 전제가 빠지고 어떤 기능적인 공무원 수를 단순히 늘린다. 아니면은 이제 일자를 생색내기로 한다 그러면 사실 국민 양심이 벌써 이미 찜찜하시죠. 가서 뽑아놓고 돈 주고 일하는 사람 생기거나 비양심적인 사람 생기거나, 예컨대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행태를 하는 그 비윤리적 공무원들도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벌써 걱정이 이미 다 국민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공약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양심적인 공무원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필요한 것을 하겠다라는 얘기하면 국민이 양심이 전혀 그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윤 대표님 말씀처럼 패도적인 문화가 우리에 너무 스며져 있다고 보는 게, 정치인들이 이제 내가 똑똑하다고 하면서 이미 다 안을 짜서 가서 공무원을 눌러요. 그럼 공무원들은 답답하니까, 그럼 내가 답답하니 난 이제 편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삐져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면 수없이 많은 공무원들은 그냥 내 삶이나 즐기자고 갔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그 입사했을 때의 그 불타는 애국심은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해결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공무원 수가 지금 공약으로 만약에 사실 공무원 수가 공약에 따라 변경된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가 맞아요. 81만 명이면 적은 수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 IMF 때문에 국가 재정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공무원 수를 줄인다든가 공무원 월급을 동결시키든가 삭감하는 것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정말 억울함을 많이 당한 사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 주어진 사명이 지금은 말 대통령 때 일자리가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가 되니까 그 공약을 지금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양심적인 반로가 있고 양심적으로 운영할 어떤 내부적인 내막이 있는지는 사실은 국민 여러분한테는 의혹이 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거 흘러가다가 또 정권이 상황이 바뀌면 또 공무원 후려치기에서 또 잘라낸다든가 임금급여 그렇죠. 삭감한다든가 네. 벌써 공무원 연금 삭감은 지금 당장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는데 예, 이제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국민한테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양심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실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게 더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여기 올라온 말씀 좋으시네요. 공무원이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또 그런 또 못된 무리들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고 또는 진급이 안 된다. 진급이 안 되고 이거 바로잡겠다는 게 저희 네. 공약이죠. 저희가 이 공무원들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고 공직자들의 문화를 양심 문화로 개선하겠다 주장한 거죠. 그러면 이 물 흐르는 소수의 미꾸라지들만 잘 잡아내면 그렇죠. 예, 이런 자괴감 안 느끼시면서 정말 내가 이 공무원이라는 직장이 월급을 떠나서 정말 보람되구나 라고 느끼실 만하게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그거 못하면 자격 없는 겁니다. 공무원들 가슴 못 뛰게 하면요 대통령이 그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격이 없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항상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는 게 나라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아질 수도 있다라고 또 하는 그런 가능성도 네. 국민들이 항상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복지부동 하는 것보다 가슴 뛰게 빨리 나는 이 정부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게 양심 리더십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뭐 그 드라마 대박난 거 하나 있잖아요. 김과장인가? 아, 예. 미끄러져갖고 넘어지면서 사람을 구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원래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래요? 착한 일 한 번 하더니 갑자기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저는 누구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과거는 묻지 않겠다 이거죠. 저희는 그 사람 누군가에게도 다 그 양심은 있거든요. 그 양심의 작은 싹이라도요 복돋아서 키워내는 게 이제 사실은 그 양심적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면 그 진짜 이 맹자도 말하지만 일정한 소득 없이 양심적일 수 있는 사람은 선비 군자들밖에 없다. 양심 전문가들 아니고 일반인들은 생계가 힘들어지면 양심 지키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양심 전문가가 리더가 됐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현실 속에서 힘들고 지쳐서 양심의 싹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복돋아주면서 일정 소득도 보장해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이 양심 지킬 수 있게 도와주려는 네.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이런 의식주 문제 해결해주고 또 이분이 건강한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또 사회 시스템도 바꿔주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또 이런 철학적 진리도 설파하면서 한 사람이 양심적인 어떤 그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일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살맛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게 특히 공직문화에서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 국민들한테 이 서비스가 나갈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한테 봉사하겠다고 그 공직자가 되신 거니까 거긴 사실은 보살들이 가야 될 그렇죠. 직업이잖아요. 애초에 이 공직이라는 게. 그래서 일반인보다 더 양심을 지켜야 할 어떤 그런 자질을 잘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의 리더는 일반 기업에서도 일하는 사람 가슴 뛰게 해줘야죠. 일반 기업도 그럴진데 네. 이 공직자들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공직자들 가슴 못 뛰게 한다는 거는 전 자격 없다고 봅니다. 리더로서 자격 없다. 홍익당 국회의원으로 예. 뽑을 의사가 있느냐? 그다음에 홍익당에서요 3년 뒤에 지금 국회의원 배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할 겁니다. 대선 끝나자마자 이번에 선거 캠프 같이 일하면서 서로 이렇게 양심 문화, 저희는 양심 문화를 제일 중시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양심의 유권칙에 의해서 실제로 자신의 삶도 그리고 이런 정치 활동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은요 직접 겪어봐야 알아요. 말로 떠드는 분들은 못 믿습니다. 겪어보면서 저희가
선거운동도 같이 해보고 일도 같이 해보면서 지금 저희가 추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요 잘 적극적으로 또 배양하고 또 외부에서 또 이제 대선 나간 뒤에 홍익당이 알려져서 또 찾아올 많은 인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3년간 준비해서 국회의원을 아주 그냥 한번 네. 그렇죠. 제대로 한번 해야 배출해보죠. 그 예. 한국의 마크롱 참 저희한테 네. 상당 부분 이렇게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정당이고 예. 이제 갓 40만으로 40이 안 된 그런 젊은 인물이고 행정 쪽에 뭐 정치 쪽에 엄청난 이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마크롱하고 예. 비교되는 걸 좀 불쾌합니다. 예. 예.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마크롱처럼 아무 없는 하면 안 내용 되죠. 나가는 게 아니라 예. 다 장악하고 이제 장악하고 나가겠죠. 프랑스의 윤홍식. 예. 이 얘기도 같이 물어보셨군요. 국회의원이나 다른 당에서 홍익당으로 입당할 때 조건.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서는 신사 과정 이상, 신사 과정 양심 이상. 지킴이 좀 기초적인 과정 이상을 반드시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국회의원 나갈 정도 되려면 뭐 수사 이상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이상의 양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분을 저희가 더 무대는 네, 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상황에 그건 따라 이제 상황 따라 다르죠. 충분히 역량이 되시고 양심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면 예. 얼마든지 하실 수 그럼요.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아주 그냥 이 욕심 채우기 바쁜 분들이 꽤 있죠. 그 바닥에. 지금 정치인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저희 홍익당에 입당하기는 좀 힘드신 상황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많이 양심 좀 공부하셔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지금 우리 당원 내지는 이번 윤 대표님 지지하시는 또 일반 국민으로서 지금 양심 지킴이가 되고자 하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국회의원 나가시거나 뭐 한 자리 공직 선출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법률 전문가 아니면 이제 경제 전문가 아니면 학위 갖고 계신 분 이런 거가 있을 텐데 절대 여러분 양심만 잘 운영하시면 그런 거에 주눅들지 않게끔 저희 당 지도부가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꿀리지 않게 다 교육시키고 잘 극복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여러분 절대 기죽거나 꿀리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 양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의욕만 있으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법률로 연결시키는 거는 옆에서 그런 거 잘하는 전문가만 하나 붙여주시면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절대 주눅 들거나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여러분같이 양심을 더 잘 지키고 양심을 이해하시는 분이 더 대접받는 사회가 우리가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홍익당 지금 지지하신 분 다 그냥 일반 서민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국회의원 나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양심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이렇게 주장한 루소는 국회의원도 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 중에 양심적인 사람들이 입법하는 게 최선이다. 국회의원을 따로 두면 국회의원은 지들 이익만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서민이 가장 사리사욕 없고 이해관계가 안 얽힌 평범한 서민 같은 시민이 법을 만들 때 최고 훌륭한 법이 나온다. 네. 이게 사회계약론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주의 원론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그래도 국민을 위할 수 있고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는 분들이면요 다 국회의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아테네에서 그냥 국민들이 다 했어요. 그게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그리스에서 했던 게 그냥 시민이면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물론 좀 그 시민에 대해서 제약은 있었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만 요즘 보면 무슨 법을 만든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법 전문가분들은요 이렇게 법무사가 일반인들의 서류 양식 이렇게 법적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서민들이 낸 양심적 아이디어를요 법의 형식으로 만드는 전문가들만 따로 두면 된다고 봅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런 분들을 이제 갖추고
평범한 양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들을 많이 확보해서 국회의원으로 배출하고자 합니다. 여기 좋은 의견 주셨어요. 법률가를 조수와 비서로 쓰는. 그게 올바른 저희가 그리고 원하는 게 이겁니다. 앞으로 법률도 AI가 많이 도와줄 겁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이 도와준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지킴이가 되시면 오히려 당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좋은 의견에 따라서 법률 전문가를 둬서 나라도 지금 법제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행정부의 대통령 여러분 박근혜 씨가 법률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으시니까 이거 하라 그랬을 때 전문가가 거기에 맞는 법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전문가 집단 그렇게 운영하고 여러분들은 양심 지킴이로서 강력한 파워 있는 양심맨들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삶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양심 전문가 돼야 됩니다. 무슨 법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진실로 원하는 게 이거고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아이디어를 정확히 제시해서 그게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끝까지 본인이 실천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실천력 이런 게 확보되면요. 양심을 지지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면요 국회의원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게임에서 있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많이 봤습니다. 그 재밌는 게요.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2명이 큰 돈을 냅니다. 게임 회사가 다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많이 모일수록 그 중에 2%가 돈을 내는데요. 홍익당의 권리당원이 30만 되면 집권할 수 있습니다. 홍익당 권리당원 30만이면 1,500만 표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권리당원 30만. 예. 이번에 30만만 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바랍니다. 1%.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큰 덩어리죠. 1번 찍으시라는 게 아니고 1%. 예. 이번 선거가 기대되는 게요. 음지에서 제 유튜브를 듣고 있던 분들이 이제 과연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계셨는지를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내일이면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내일이면 전국 각지에 제 유튜브를 강의를 들으면서 이 양심의 싹을 키워오고 있던 분들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얼마나 되시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님 예. 질문 하나 주셨어요. 양질의 일자리. 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 내 인사관리를 양심적인 사람을 채용하도록 유튜브에. 규정하도록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사관리만 하는 공무원을 각 기업에 파견한다거나 중소기업이 가족기업이 많은데 작다고 갑질 안 하는 건 아니라고요.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겠더라고요. 한 번은 정부 경기도에서요. 일하기 좋은 기업 측정을 해갖고 그 좋은 점수가 나온 회사한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해보니까 일하기 좋은 기업 50문화가 다 보니까 저희 양심경영 지표하고 잘 매칭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만약에 국가적으로 양심경영 지표 이 설문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회사를 잘 이끌고 가는 기업들은 잘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공직 문화에서 적용하고 예. 제가 이제 사기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먼저 이런 평가 지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삶을 바꾸는 걸 보여주면서 이 사기업까지 문화를 그렇죠. 끌고 갈 수 예, 있으면 그건 제일 좋을 것 이 같아요. 나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해봤지만 저희가 양심적인 거를 이제 익히고 양심적인 툴을 써보면서 그것과 이제 더불어 된 삶을 조금씩 살다 보니까 이제 양심적인 상황과 아닌 상황을 조금씩 분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이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어느 기업을 봐도 양심적인 상황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거나 본인이 더 영향이 되신 분은 아닌 상황도 양심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해보면 사실은 제도에 맞춰서 그거를 운영하는 것보다 제도는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방향성이 그 담당자한테 설계가 되면 그렇죠. 그 법제도를 그 양심적인 걸 구현하기에 갖다 쓸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나머지 제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양심적으로 다 모든 걸 다 규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담당자 하나가 양심적인 방향, 목적 딱
분명히 해서 그거를 그렇게 일을 풀어가겠다라고 방향 설정이 하면 이분이 다른 제도는 악착같이 끌어다가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핵심이 되겠죠. 맞아요. 지금 산불 또 걱정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그렇죠. 재난을 막는다는 것도 예. 이게 그냥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뭐 시스템 다 구축해 놨다고 아무리 제도적으로 갖췄다고 하더라도요. 그 공직자가 그 공무원이 양심의 관점에서 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작은 불씨 하나 봤을 때도 벌써 이걸 여기에 마음을 쏟아서 이게 국민들 삶을 지금 망칠 수 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거랑 난 매뉴얼대로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핑계대는 마인드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직 문화에 그 양심을 도입하겠다는 걸 가장 3대 공약, 아주 중점적인 사업으로 삼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봤었는데 어떤 훌륭한 사업가께서 큰 백몇 억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얼마 있다가 국세청에서 몇십억의 세금을 때렸대요. 때리면 안 되는 세금인데. 그래서 그걸 소송을 걸었더니 그 중간에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대법원 파견까지 얼마 전에 나와서 만약 파견을 졌으면 기부한 돈이 180억인데 220억의 뭔가 세금을 내라고 왔다는 겁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게 양심 작동했다면 중간에 멈췄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나는 기준 충족했어요.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변명거리 찾는 마인드랑 예. 남이 묻지 않아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천지 차이인데 이 후자의 좋은 마음을 갖고 접근하는 공무원들도 문제는 예. 기존 동물들이 자꾸 오염시켜서 망가뜨린다는 것. 예. 그 사람들을 확실히 못 잡아내면 좋은 의도로 이 공무원이 되신 분들도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 있네요. 그게 HR 부서에서 자꾸만 경험이나 학력만 보고 양심은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걸 신고합니다. 예. 제가 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 후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는데 그냥 기준만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좀 활성화돼서 양심이 중심이 되는 문화를 만들면 큰 변화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제 국회의원 출마 관련해서 질문 여러 분 주시는데요. 고향에서.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거예요. 윤 후보님은 네. 고향에서 지금 일단 내년에 서울시장 출마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겠지만. 그때 봤습니다. 또 국회의원 출마는 지금 뭐 또 역량 있는 많은 분들이 나와주실 예. 거고, 저도 상황 따라 나갈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바빠요. 지금 대선 끝나면서부터 바빠집니다. 네. 또 이제 또 서울시도 한번 우리가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런 그 주장했던 많은 공약들 한번 실험해 보면은 또 얼마나 또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겠습니까? 저희도 더 자명해지고요. 그래서 내년 선거가 또 있다 보니까 한번 서울시를 준비하면서 또 상황을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3년 뒤에 국회의원 또 선거가 있으니까 또 그때까지 또 다른 게 안 되면 그때 또 국회의원도 생각해야겠죠. 네. 아, 서울에서 인지도가 얼마나 예, 되시나요? 아마 외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일 득표되는 거 보고 이제 저희가 예.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합니다. 되게 좋은 게 제가 이번에 나와봐서 저희의 실제 역량과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욕심은 1% 넘기길 바라지만 냉정하게 보면요, 저희는 사실 내일 그동안 지난 13년간 저희가 이런 양심 운동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냉정하게 내일 받아본 그 득표율이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제 거기서 시작할 겁니다. 그거를 이제 최소한의 우리의 예. 이 터전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 선거가 또 있죠. 딱 1년 뒤에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이것도 이제 더 이제 회의를 거쳐서 자명해지면 나갈 겁니다만 일단 서울시 주민들한테 양심 정치의 어떤 모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예. 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바빠질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모실 것 같아요. 이제 일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장으로 저희가 지금 진입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살아남고
이제 거기 많은 분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 나가게 도와드리려면요 앞으로 이제 바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대단한 건 뭐냐면 그동안 양심을 좋아하는데 혼자 외롭게 계셨던 분들이 많다면 이분들이 야 우리가 우리나라에 뭐 몇만 명이라든지 몇십만이라든지 이런 덩어리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첫 예. 그거 아닐까요? 예. 이 생각이 되게 의미가 있다 봅니다. 삼성 반도체 피해자분들 반올림에도 한번 가주세요.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과 외롭게 투쟁하시는 분들께 잦은 발걸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참 대기업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양심 어기는데 여기 삼성 이 국민연금이 또그 삼성의 최대 지주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국민연금이 삼성의 최대 주주인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제대로 활동을 하면 좋은 게 우리 양심경영지표 얘기했지만 요 기준대로 경영하면 내가 너를 다음에 그 임원 선임할 때 연임해 줄게. 아니면 난 반대표를 던지겠어라고 하면 바로 그냥 변신할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원래 제가 법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3%가 몇 퍼센트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장부 열람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영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장부 열람권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좀 국민 위해서 대기업들이요. 대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이윤을 얻을 때 그게 사회적으로 이 정당한 이윤이 되고 국민들이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될 수 있는 어떤 비결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못 도와준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거는 좀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보고 기업들도 각성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회장이면서도 이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분이 꼭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에 상당히 많은 자원이 이제 삼성전자 같은 수입으로 들어오거나 할 텐데 이거의 배분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많은 지적이 이런 경우를 보면 맞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부분이 총수 일가나 아니면 기업의 사내 유보자금으로 남고 노동자나 아니면 그 기업으로 인해 혹시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그 대가가 제대로 지금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우리나라 지금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인데 그 시장을 통해서 그 자원의 이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결국 그 회사 내로 막대한 자본이 배분이 되어 버린 상황이고 국가도 대기업 위주의 지금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워서 경제 성장률을 맞추고 있는 터에 그 기업 내에서 돌아간 자본이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그 소비자들한테 적절히 배분 안 되고 소수의 그 기업 내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기업 내에서도 대부분이 유보자본으로 남고 나머지를 그나마 기업주들의 소수 기업주들의 그 이익권과 아니면 기업 승계로 하기 위해서 충당이 된다면 그럼 뭐 이 나라 국민들이 하청업체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 배분의 정의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국가가 그 노력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양식 문화가 해결해야 할 일인데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 기업 소문나는 매출도 오르는데요. 오뚜기라면 오뚜기 같은 데는 뭐 사람들은 찾고 있는데 그렇죠. 양식 기업을 찾고 있는데 굳이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소수만 재미 보는 방식을 취하는데 나라가 그걸 또 눈뜨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안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그런 대기업을 봐주고 그러면 이게 뭐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미 가진 권한을 법을 안 바꾸고도 가진 권한을 양심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각하셨네요, 완전히. 직업 멘토들이 아니시니 외국에 파견할 수 있는가? 홍익당 멘토들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는가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력이 되면 가겠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이제 홍익당과 홍익학당은 함께 지금 앞으로 대선 끝나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막 창당했잖아요. 창당해서 당 조직을 전국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걸 지금 대선 때문에 일단 대선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대선 끝나고 나면
또 일단 내년 뭐 서울시장 선거까지 그럼 뭘 할 거냐? 그럼 당 조직을 전국적으로 갖출 겁니다. 갖춰야 돼요. 지금 뭐 시, 군, 네. 구 단위로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인재들을 만나고 또 인재들과 함께 이런 당 조직을 갖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또 교육을 홍익학당이 해줘야 돼요. 이 당원 교육은 홍익학당이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 전문가를 한쪽에서 키워내면 한쪽으로는 그 전문가들이 각 지역마다 조직을 꾸리게 만들어서 그 조직 차원에서 그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국민들이 어떤 또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회의를 하고 그 아이디어를 또 중앙당으로 또 올려보내서 당 전체가 항상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살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일이 저희가 창당을 한 어떤 그 이유가 되겠죠. 이러지 않으려고 창당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힘 있는 보살도 이번 대선 치르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고 당원 가입 원서 받으려고 또 이런 대선도 그 선거운동 하려고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또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고 하셔서 지금 지역별로요 자발적으로 지금 어려운 분들 도우려는 그 봉사활동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환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당 조직도 위에서 뭐 명령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우리 당원들이 그대로 양심 지킴이들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보이는 그 어려운 현실들 도와야 될 분들을 직접 자기들이 찾아서 찾아내고 도울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또 이 당의 이름을 통해서 서로 협업하면서 그 봉사활동을 해나가는 거 이걸 중앙당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지원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양심이 울려서 움직이되 그 행동이 또 이 조직 전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이렇게 도와주는 작업을 중앙당에서 앞으로 해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양심 지킴이들이 활발하게 이런 홍익인간 널리 남들을 이롭게 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거를 이제 맞춰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런 당을 정비하는 시간 그리고 당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한 개인이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충분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요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해외 멘토 파견까지 겸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홍익당을 통해 그리고 홍익학당과 홍익당의 이런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예전에 타너스님 제가 대학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타너스님 강의를 듣는데 인류 사회에는 항상 선한 짓만 하는 양심적인 사람 10%가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짓만 하는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소시오패스죠. 10%가 있고 나머지 80%는 대세 따라간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요. 그때 대학 때부터 듣고 속으로 품고 공부하면서 양심 51%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 소수의 10%가 대신에 연대하지 못하고 힘을 갖지 못하면 헤게모니를 갖지 못하면 대다수 흔들리는 80%는요. 소시오패스 편에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의 양심 지킴이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양심 지킬 이 10%가 각성하고 서로 연대했을 때 힘을 장악해서 나머지 흔들리는 80% 중에 이 과반수 이상을 함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사회 전체가 선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리 창당한다고 했을 때 그 창당한다는 얘기를 강기갑 의원 전 국회의원이시죠. 지금 농장하고 계신데 제 강의 듣는 또 팬이시라 강기갑 의원님하고 전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창당 본인이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다면서 바로 그날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작년 11월에 얘기를 나눴는데 본인이 농장을 하다 보니까 균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신기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유익균이 10%가 있고 유해균 10%가 있대요. 항상 비율이. 나머지 80%는 해바라기균이라고 유익균이 세면 유익균한테 붙고 유해균이 세면 유해균한테 붙는데요. 그러면 유해균 10%가 순식간에 90%의 유해균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 돌아가는 원리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80%를요 양심 세력으로 만들려면요 상위 10% 무슨 짓이 있어도 양심 좋아하는 그 상위 10%가 여러분 각성하시고 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수는 어느 사회에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파편화돼 있고 흩어져 있고 힘이 모이지 않는다면요 유해균 10%한테 이 사회는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익당을 통해 뭘 하고 싶느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10%의 양심 지킴이들을 다시 모아서 홍익당에서 종교 이념 모든 정치색 불문하고 모아서 이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게 세력화할 겁니다. 그러면요 그 힘이 우리나라 50% 이상의 그 양심 이 지킴이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 원천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통일을 하고 싶죠. 자 10%의 양심 지킴이가 모여서 51%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때 그 사회는 변합니다. 이 원리로 남북 통일을 하는 방법도 나와요. 북한의 양심 지킴이 즉 북한의 홍익당이 탄생하게 돕고 홍익당을 통해 북한에 있는 10%의 양심 지킴이가 뭉치게 만들어서 그 세력들이 북한의 힘을 장악하게 해서 연대하면 됩니다. 자, 세계 평화는 어떻게 만들면 되죠? 전 세계에 지금 녹색당 다 있죠? 전 세계에 홍익당이 만들어지게 도울 겁니다. 교육 내용은 홍익학당에서, 정치 조직은 홍익당으로, 전 세계에 홍익당을 수출해서 지원해서 그 나라에서 각 나라마다 있는 10%의 양심 지킴이들이 중동은 중동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아마존은 아마존대로 있겠죠. 모여서 힘을 갖게 도와드리고 그 조직들이 그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때 전 세계는 양심 세상이 됩니다. 그런 힘들이 또 50% 이상 유엔을 장악할 때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세계 일가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이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반드시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어느 사회나 10%는 있어요. 타고나기를 양심 어기기 싫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찜찜하시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예. 꼭 해내겠습니다. 예. 저희가 꼭 양심 세상 만들겠습니다. 이 지구를 양심적으로 다 바꿔놓지 못하면요, 우리나라만 양심적이어서는요, 주변 나라들이 다 욕심꾼들이 지배한다면요, 이 위기 상황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다 양심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양심이 찜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양심 누리고 살면 반드시 전 세계의 양심 지킴이들을 모두 응원해서 각 나라가 양심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꼭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부터 각성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